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공천 부천시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건태입니다. 많은 분이 요즘 참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과일값은 복숭아고 외식비는 치솟고 교통비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은 폐업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고금리에 소득의 70%를 빚 갚는 데 쓰는 자영업 가구가 무려 4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어느 식당 주인은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하다, 이러다 망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든다, 저 윤석열을 제발 좀 끌어내달라 며 제 손을 높여 잡았습니다. 적자 가구도 82만이나 급증했습니다. 집집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팍팍해진 서민살림살이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해결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취임 80일 만에 20%대까지 곤두박질 쳤고 오죽하면 취임덕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몰상식한 국정 운영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의학 의혹의 피의자 신분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빼돌린 일명 런종섭 사태는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합니까? 무능 폭정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이제 멈춰 세워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멈추게 해주십시오. 무능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정권 견제를 위해 실력 있고 유능한 민주당 국회의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 이건태는 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20여 년간 검찰에 몸담으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인천, 울산, 제주에서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차장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는 관할 인구 130만 명이었던 고양시, 파주시의 검찰 사무를 책임지는 지청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이런 검찰 시절의 풍부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는 힘있는 정치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20여 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민생검사였다고 자부할 만큼 민생사건 해결과 민생 관련 법안 제정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법무심의관 시절엔 이른바 최진실법이라고 불리는 친권 자동 부활 금지 제도를 위반하고 불법 채권 행위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건물주가 올릴 수 있는 연간 임대료 인상률 한도를 12%에서 9%로 낮추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 등 민생 법령을 기획하고 만들었습니다. 서민을 위해 일했던 검사 시절은 지금도 자랑스럽습니다. 20여 년 동안 검찰에서 쌓은 전문성, 소사 주민들께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2019년 소사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 많은 시민들의 고충과 애환을 함께한 우리 동네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동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옆집 이웃의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병에는 지금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저 이건태입니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부천은 원도심이 많습니다. 길은 좁고 주차장은 적고 개발도 더딥니다. 신곡번동 깊은 구지에 사시는 70대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여기는 언제까지 깊은 구조여야 합니까? 여기서 더 이상 살기 싫어요. 주거 환경은 열악하고 삶의 질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 이건태 온도심 재정비를 지역 역점 사업으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달 27일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이 특별법은 노후 계획도시를 광역적 체계적 정비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여기에 부천의 대표적 원도시민 신곡본동, 신곡본일동, 소사본동, 소사본일동, 소사동, 괴안동, 역곡일동, 역곡이동, 역곡3동, 송내1동, 송내2동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안에서의 균형 발전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 민자사업은 반드시 옥길 범박에 유치해야 합니다. 대다수 시민들께서 고질적 교통난을 호소하시고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은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십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신속한 추진과 더불어 옥길 범박을 반드시 경유할 수 있도록 해 우리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과 민주당 조용익 부천시장님과 적극 협업해 탄탄한 지역 발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중앙정치에서는 검찰개혁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검찰개혁 관련 방송토론과 시사방송에 여러 차례 출연하며 검찰개혁 전문가로 주목받았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 사법개혁 전반의 현안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으로 대장동, 백현동 관련 사건의 법률 대응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특보로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기여하고 정진상 정 실장의 보석허가를 이끌어내 민주당과 이재명을 정치검찰로부터 지켜낸 최일성 방패로 윤석열 정치검찰과 최일선에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일명 표적수사금지법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정치수사, 과잉수사, 표적수사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재명 대표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병 시민 여러분, 우리 지역 부천병은 해묵은 과제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만큼 할 일도 많은 곳입니다. 이건태 잘 준비했습니다. 잘할 자신 있습니다. 우리 동네 구석구석을 꼼꼼히 챙기고 결과를 보여주는 유능한 정치를 보여드리고 부천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부천병의 가치 2배로 높이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막아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해야 하는 명확한 사명이 있습니다. 정권을 견제할 수 있고 지역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준비된 일꾼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도 국민으로부터 선택되어진 것이기에 오로지 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합니다. 확 바뀐 부천병 4년 후 모습을 기대해 주십시오. 부천병의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9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천 부천시병 예비후보 이건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들 질의응답 시간이고요. 네. 네, 부천시민의 관실기리인데요. 부천병의 가장 최우선적인 당면 과제와 해결
해결 방안을 알고 싶고 후보님의 대표적인 공약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이제 부천병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제가 이 출마 선언문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온도심 재정비 문제입니다. 온도심은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열악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이웃 간에 주차 전쟁을 벌이면서 얼굴을 붉히고 원성을 높이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풍구리 할머니 말씀은 제가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기풍구리 쪽을 좀 내려오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 6분이 부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인사를 했더니 그중에 이제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정치인으로서는 가슴이 먹먹해지고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툭 던지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언제까지 깊은 구지해야 됩니까? 저 여기서 더 이상 살기 싫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정치인들이 신곡, 본동, 건일동, 또 역곡, 삼동, 계암동 등등으로 대표되는 이 소사구, 또 새로 편입된 역곡 1동, 이번에 소사동은 이제 재정비가 들어갔습니다만 어떤 이런 온도심의 주거 환경에 이 문제 해결에 너무 오랫동안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국회에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법이 통과됐는데 이 법의 법률 구성 요건을 보면 과연 이 법의 적용 대상에 부천병 원도심이 포함되느냐 가서 불투명합니다. 이게 4월 27일 날 시행이 되는데 다행히 우리 부천병 원도심이 포함되면 포함이 돼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할 것이고 만약에 포함이 안 되면 이 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원도심 지원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옥길 지구가 2013년에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광역 교통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우리 부천시를 지나는 광역버스가 16개 노선이 있는데 옥길 본바 옥길은 광역버스가 한 대도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5월부터 임시 방편으로 광역 코볼이 이제 2대가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첫째 시급히 광역버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는 그 직장인들이 강남 접근성을 빨리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게 없어가지고 지금 역곡역이 미어 터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피켓 인사를 하다 보면 앞 사람에 가려가지고 뒷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게 역길 본박에 광역버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옥길 본박 옥길 주민들의 추원 사업인 제2경인선 유치입니다. 그간에 이제 신구로선 제2경인선 또는 이제 구로 차량 기입장이 광명으로 오면 그것을 이용한 제2경인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시도가 있었는데 결국은 작년 9월에 대우건설과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민자사업 신청을 했고 그걸 정부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KDI 민자 적격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선에 옥길 본박 옥길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사업은 재정 사업보다 속도가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그다음에 거기에 옥길 본박 옥길역이 빠지지 않도록 저는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게 신속히 추진돼서 우리 옥길 본박 옥길 주민들의 광역 교통 민원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천병 기존 소사 지역 소사하고 이론의 가장 큰 민원 사항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의원님, 혹시나 당선되시면 여의도에만 좀 머물지 마시고 지금 구독 돌아다니는 거 10분의 1만이라도 소사구를 좀 다니면서 이런 민원사항 이런 애한을
들을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예비 후보로서 지역 구석구석을 인사하고 다니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시도를 했는데 그게 그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외부의 전문가를 모셔서 정책 토론을 하고 그 토론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도 듣고 주민들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를 2번 했습니다. 그게 온도시 재정비 문제와 관련해서 남부천 신협과 함께 남부천 신협 명의로 정책 토론을 거쳐서 그때 이제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전문가 그 지도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한 분하고 또 전문 교수 박사 한 분을 모시고 토론을 했고 그러니까 그 이쪽 신곡 권동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아주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길동에서 이 광역 교통 관련해서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정책 토론을 주택건설신문 명의로 개최를 해가지고 같이 준비해서 열었는데 역시 거기에도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정책 토론회를 가급적 자주 해야겠다. 그래야 이제 우리 주민들이 목말라 하는 게 도대체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가는 게 맞고 어디까지 가고 있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거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정책 토론회를 자주 하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그 교육, 청년 이런 이제 주민 정책 간담회를 한 3차례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주민 간담회를 자주 해서 소통하는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약속을 합니다만은 국회의원이 되면 이제 많은 이제 국정에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생각한 것보다 얼마나 많이 실현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 소통 문제는 제 1원칙, 1의무라고 생각하고 주민과 소통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후보께서는 지금 당선이 유력시되는 그 후보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부천시 인구 정책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천이 한때는 90만에 입박하는 상공감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구 감소율이 전국 1위입니다. 한때 87만 5천까지 올라갔다 지금은 78만이기 때문에 뭐 10% 이상 감소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후보께서 아시다시피 부천시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4분이라든가 시도의원분들이 민주당에서 사실 압도적으로 그동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 후보께서 이번에 당선이 되신다면은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정책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고 이건 또 원인이 있다면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저희 부천시에 국회의원이 4석에서 3석으로 줄었습니다. 3석으로 준 이유가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인구가 다 주는데 왜 부천만 1석을 줄이느냐? 부천의 인구 감소율이 수도권 내 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안산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부천입니다. 그래서 부천이 1석이 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천의 인구가 줄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인들이 기존의 정치인들이 저는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당선이 되면 책임이 있는 정치인이 되는데 저는 우리 부천의 인구가 이렇게 크게 감소한 것은 첫째는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를 늘리거나 잡으려면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가 유입되고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은 지금 땅이 좁고 기존에 있는 땅도 주로 아파트를 짓는 데 쓰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가 밖으로 많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일자리를 늘리는데 골머리를 지금 앓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뭘 유치하게도 우리 부천병 같은 경우는 땅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땅이 없으면 외부의 그 대기업이라도 본사를 하나 유치하면 막 한 1000명씩 들어오니까 그런 식의 방안도 머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일자리를 우리 부천시에 반드시 만드는데 매진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역시 온도심 재정비문 운동입니다. 온도심이 주거환경이 아까 그 70대 할머니의 말씀처럼 저 여기서 더 이상 살기 싫어요. 이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 그런 이제 연세 많으신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온도심이 유구하게 여러 가지가 자꾸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부천시의 인구가 줄고 있는 주원이라고 보고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국 그 국회의원과 시장님이 손을 맞잡고 협력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중앙정부에 대해서 힘을 쓸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님은 또 많은 권한을 시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당선이 되면 조영욱 시장님과 적극 협력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저는 김재신 집사님입니다. 후보님이 타 후보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게 낫다라고 하는 후보님 인생에 대해서 첫째 저는 우리 동네 변호사라고 이제 많이 알려졌고 저를 보면 우리 동네 변호사 오셨네 이렇게 말씀을 할 정도로 제가 변호사입니다만은 송내동 법조타운에 사무실을 두지 않고 소사구 안에 사무실을 둔 지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굉장히 많은 스킨십을 했고 또 저희 사무실을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고 법률 상담 받으시고 또 주민의 민원 사건을 제가 수임해서 선고해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같이 동고동락한 우리 동네 변호사 이게 저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을 굉장히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저는 이번 선거를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국회의원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거야말로 제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른바 대장동 사건 등에서 우리 민주당의 최일선 방패로서 윤석열의 정치검사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때 우리 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조폭과 연루되지도 않았고 조폭돈을 받은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힘당 측의 장영하 변호사가 마치 조폭과 연루된 것처럼 조폭의 돈을 받은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고 그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경찰이 장영하 변호사를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고 무혐의 처벌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재정신청을 했고 그 재정신청 사건을 제가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당의 지시를 받고 맡아가지고 제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재정신청을 이유로 써서 그게 결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장영하 변호사가 선거법에 와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 사건 결정문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조폭과 연루된 적이 없고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열심히 싸우고 있고 또 앞으로 싸울 사람이고 싸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이번 선거에 시대 정신에 딱 맞는 후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